제 피부가 옛날에는 요랬는데 지금은 요렇게 진짜 좋아졌거든요. 저는 우선은 피부관리사 출신이고요. 많은 케이스들을 사실 되게 많이 접했었어요. 돈부터 쓰지 말아보세요. 진짜 효과 본 시술이랑 뷰티 디바이스 그리고 홈케어 방법 꿀팁 그냥 총정리.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원장님들이 환자분들 이렇게 진료하시는 것들 막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는 진짜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생활 습관인데요. 어릴 때 나는 여드름이 있고 그냥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생기는 여드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피부가 정말 안 좋을 때 약간 뭐 술 마시고 막 담배 피고 그냥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드름도 여드름인데 안색이 그냥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먼저 세워져야 시술이나 관리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지 생활 습관이 뒷받침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피부과 많이 다녀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여드름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피부과에서 근무를 할 때 원장님 진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첫 번째, 수건 쓰지 않기.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 닦다 보면은 얼굴에 먼지나 이런 잔여물들이 좀 붙는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건을 쓰지 않고 그냥 나오자마자 토너를 얼굴에 뿌려서 흡수를 시켜줘요. 세안제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토너를 통해서 다시 약산성의 pH로 맞춰주는 것이 토너의 역할인데 자극이 될 만한 수건, 화장솜, 닥토 이것들을 없애버리고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토너를 바로 톡톡톡 하면서 수분이랑 같이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게 저한테는 정말 효과를 많이 봤던 그런 것이고 두 번째, 린스 쓰지 않기. 린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안 좋아지는데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원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막 등드름 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린스 무조건 안 써야 되고 턱 라인 막 이런 머리카락 닿는 데에 트러블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린스를 끊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세안이랑 같이 연결이 가져가는 것은 바로 클렌징인데 저는 클렌징 워터만 썼었어요. 클렌징 워터만으로는 화장품에 있는 기름 덩어리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클렌징 오일은 여드름 피부가 쓰기에는 살짝 좀 부담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 말고 클렌징 밀크로 1차 이렇게 세안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 사용을 해서 잔여물들을 한 번 더 지워주기. 이것도 제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었던 클렌징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 두 가지로 세안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 얼굴에 나는 그런 좁쌀 여드름이 좀 눈에 띄게 줄어들더라고요. 진짜 나는 클렌징 워터만 써 이런 분들도 진짜 잘 맞는 클렌징 밀크 제품들을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제가 경험했던 정말 좋은 꿀팁입니다. 그 다음은 기초 제품 줄이기인데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기초 제품을 정말 순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들이. 그래서 여드름이 많이 나시거나 피부가 좀 자주 뒤집히는 편이다 그러신 분들은 기능성 세럼을 없애고 뭐 토너, 크림, 얼굴에 닿는 화학 성분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날 때 이 친구,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이 크림을 하나만 발라요. 자극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많이 줄여주는 것이 피부가 많이 안정되고 좋아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초를 사용할 때 그냥 무작정 좋다고 하면 무작정 다 쓰고 요거는 좋은 피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민하고 난 여드름 피부다 하시는 분들은 제품 수를 줄이고 좀 건강하다 싶을 때 기능성 1개 정도 추가하셔서 관리하시는 것이 제가 진짜 피부가 좋아진 방법 쓰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근데 30대에게 좀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30대 되면서 느낀 게 진짜 부종도 심하고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된다는 거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신욕 그리고 러닝. 저 최근에 러닝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혈색이 좋아지는 것이 체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드름 한창 나는 청소년들은 러닝이나 반신욕 이런 것들은 얼굴에 열감을 확 올릴 수가 있어서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생활 습관이 좀 개선이 되니까는 얼굴이 많이 안정이 되어 갔었어요. 제가 효과를 봤던 시술을 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려고 정리를 해봤거든요. 확실히 시술을 했을 때 확 부스팅 해줄 수 있더라. 시술을 추천하고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예민 피부. 피부가 생활 습관만 개선을 해도 어느 정도 막 엄청난 여드름 피부에서는 벗어나거든요. 근데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다든지 아니면 기질적으로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리쥬란 같은 주사 시술이 전 정말 좋았어요. 이제 리쥬란이 피부 면역력을 이렇게 조금 올려주고 예민한 피부들이 좀 캄해지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뒤집어지고 환절기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올라오거든요. 아무래도 재생 성분을 얼굴에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는 예민해서 확 뒤집어지는 것들이 많이 빈도수가 낮아지니까 전반적으로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은 리쥬란을 정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단숨에 효과는 볼 순 없고 아무래도 좀 여러 번 받아주시는 걸 추천드린다. 뭐 여드름 트러블 자국 있고 그런 거에는 토닝밖에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종류는 IPL 같은 종류로 뺄 수가 있는데, 기미나 여드름 자국 같은 종류는 토닝 말고는 아직도 그렇게 막 효과가 있는 게 없다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토닝을 추천을 드리는데, 조금 더 나는 여유가 있다, 토닝이랑 제네시스 이 두 가지를 섞은 시술을 전 추천을 드립니다. 제네시스가 피부 재생하는 그런 붉은 레이저를 같이 얼굴에 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토닝을 했을 때 어쨌든 그 색소가 떨어지고 그 자리에 피부가 재생이 되어야 되는 건데, 재생도 더 빠르게 돼서 효과도 더 좋고 피부가 전반적으로 안색이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잡티 피부들은 토닝, 제네시스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드름 피부는 솔직히 저는 시술보다는 압출 관리, 그리고 여드름이 더 정말 커져서 염증이 되고 흉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염증 주사 잘 맞기, 한 요 정도? 여드름은 유전적인 요소도 솔직히 좀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정말 내가 생활 습관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은 여드름이 안 나는 그 나이까지 관리를 진짜 잘해서 흉터를 최소화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다 라고 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다 하시는 경우에는 피지 조절 약을 먹는 것도 방법인데, 장기 복용했을 때 간에 무리가 갈 수 있다 해서 그런 거는 진짜 최후의 방법인 것 같고, 그냥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열감을 올려서 막 리프팅을 하고 이런 레이저들을 피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드름 피부는 얼굴에 열감을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해서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은 좀 피해주시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모공인데, 모공은 사실은 엄청 좋아질 순 없대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프락셀하고 막 박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부의 능력이 많이 상실해서 이런 시술 절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게 스킨보톡스예요. 스킨보톡스가 뭐냐면은 모공이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점점 늘어나거든요. 보톡스를 이용해서 모공을 일시적으로 고정 이렇게 시키는 건데, 얼굴 라인 잡는데도 되게 효과적이고, 여름에 특히 피지 분비 많을 때 맞아주면은 일시적으로 모공이나 잔주름에 저는 효과가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킨보톡스 정도? 모공은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희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음질이 안 좋아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짜자잔! 디바이스를 정말 많이 써본 사람으로서 효과 있는 것들만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이 친구, 요거를 제가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게 디바이스들도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여드름 피부, 막 예민 피부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기기는 아니에요. 참고로 그냥 피부 상태가 좋을 때 좀 부스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자주 쓰는 모드는 이 에어샷 모드 있죠. 모공을 막 드라마틱하게 한다 이런 것보다 피부결 정리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피부 상태가 좋을 때는 이 친구 좀 써주고, 이 부스터 모드를 제일 많이 씁니다. 세럼 같은 그런 기능성 화장품들 얼굴에 올려놓고 기기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 친구가 흡수를 시켜주거든요. 기능성 제품들이 원래는 흡수가 잘 안 돼요. 거의 그냥 피부 표피층에 그냥 각질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 이 친구를 통해서 좀 깊숙이 제품을 침투시켜주는 그런 기기로 쓰기는 정말 좋습니다. 이 두 가지는 EMS 기기들이에요. 그래서 피부 붓기 빼주고 좀 이렇게 근육 경직된 것들 풀어주면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여드름 피부, 예민 피부도 상관없긴 하겠다. 얘는 좀 약해요. 얘는 깊숙한 데를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고, 얘는 겉부분의 근육을 풀어주는 느낌? 써보시면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알 거예요. 이렇게 EMS 기기들 좀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고주파 기기. 메디큐브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 다 써보고 남은 게 아무튼 이렇게 두 개예요. 얘는 열감을 줘서 피부를 약간 매끈하고 좀 탄력 있게 관리하는 기계입니다. 이것도 여드름 피부, 예민 피부는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 결이 하고 나면은 좀 보들보들, 약간 노화 방지
마사지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스킨케어랑 마스크팩 제품들인데 제가 피부과에서 실제로 보고 너무 좋았던 제품들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친구인데 얘가 벨벳 마스크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벨벳 마스크를 피부가 진짜 안 좋을 때 사보고 최근에는 안 썼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좀 비싸요. 영상 찍으면서 또 오랜만에 구매했거든요. 여드름 예민 피부이신 분들은 팩이 오히려 뒤집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하고 나잖아요. 안색이 맑아져. 미쳤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를 피부 위에 올리고 물을 이렇게 톡톡톡 해주면은 얘가 투명하게 바뀌어요. 얘를 첫 번째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자른 다음 눈 들어갈 구멍, 이마 부분 한번 커팅하고 나머지 코 들어가고 입 들어가는데 커팅해가지고 얼굴에 싹 올리고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성 피부든 간에 그냥 맑아요. 이거는 해봐야 돼. 그래서 문제성 피부이신 분들 좀 투자해서 한번 써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과에서 쓰던 쿨 마스크인데 여드름 피부 그리고 예민 피부는 열감을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는 하고 나면 살짝 이렇게 얼굴이 화해지면서 딱 피부 온도가 차갑게 내려가는데 이것도 제가 여드름 피부이고 예민할 때 정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런 팩 종류는 이 정도고 몇 통째 쓰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져왔거든요. 이 밀크 클렌저부터 시작해서 이런 세럼이랑 크림류들을 디마프 제품들로 이렇게 싹 바꿨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순하고 되게 라이트하게 피부에 잘 흡수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세럼 있잖아요. 이거는 가끔 피부 상태 안 좋을 때는 살짝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이 친구는 좀 빼고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밀크 클렌저도 진짜 순해서 예민하신 분들도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보다 선크림이 좀 찐이에요. 선크림은 진짜 누구나 한 번씩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되게 피부가 맑게 올라가요. 그리고 무겁지도 않고 기름지지도 않아서 이 친구는 꼭 한번 다들 써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 기초 하나만 쓰실 분들은 에스트라 이 친구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그런 캡슐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이 친구 하나만 쓰셔도 피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진짜 마지막으로 나는 만약에 피부가 진짜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짜잔! 퍼셀 추천드려요. 얘를 먼저 쓰다가 최근에 이 글로우 제품을 썼는데 너무 촉촉하고 약간 피부가 좀 탱탱하게 맑아지는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피부 좀 안정되신 분들 좀 추천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피부에 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가져와 봤는데 하프미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좀 질문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